제가 이야기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썼어요. 역사와 종교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그래서 주제별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역사는 모든 것이 일체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시간의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과거부터 현재를 거쳐서 미래까지 이어져 있다. 이거 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역사 외의 모든 학문이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동시대적, 당시대적 인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판단의 기준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역사학자들은 당연히 과거부터 현재뿐만이 아니라 저 먼 미래를 위해서 생각하니까 책임감이 남다른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인간의 시간 흐름을 자각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 당장 생활의 문제겠죠. 시간을 질서화시키고 재단해야지만 우리가 뭔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른 존재물이 가지고 있는 시간 개념과 인간이 가진 시간 개념의 차이가 있는 것, 모든 존재물들은 동물도 식물도 체내시계 이론이라고 해서요, 시계가 같이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체내시계 정도가 아니라 독특한 시간을 개념을 갖고 있거든요. 왜 그러겠습니까? 인간은 시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발칙한 생각을 언제부턴가 갖기 시작했어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의 연장, 영생이죠. 여러분 신화 아시잖아요. 시지프스 신화, 그리고 프로메테우스도 마찬가지고 등등. 그래서 이런 영생의 실질적인 형태를 보여주고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역사라고 보는데요. 좀 다소 추상적이죠. 이렇게 이해하세요. 역사학자들은 제가 과거의 존재로부터 이어진 것을 확실히 알아요. 그리고 내 유전인자가 나의 생각, 모든 것들이 바로 직계 자선을 통해서 이어진다는 것도 알아요. 저는 죽지만 제 유전인자는 이미 제 자식들에게 연결이 됐잖아요. 그들은 계속해서 유전인자를 복사해 나가는 거예요. 복제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시간적으로 단절이 없구나, 영생할 수가 있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건데, 이거를 역사학에서 구체적으로 시켜주게 되면 인간은 미래에 대한 책임감이 강해지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평가를 두려워해야죠. 지금 현실에서 온갖 나쁜 짓을 하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은 미래에 얼마나 무서운 평가를 받게 되는가, 이거를 자각하면 좀 겁내겠죠. 공간의 일체성도 역시 역사를 통해서 확인해요. 지금 오늘도 제가 줌을 통해 가지고 젊은 학자들에게 강의를 했거든요. 유라시아 지역, 극서라고 제가 표현한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이 서쪽 지역, 극중으로 표현했던 중앙아시아 지역, 극동이라고 표현했던 동아시아 지역, 시베리아를 포함하죠. 동부 시베리아. 이 지역이 하나로 연결됐다는 것을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유적 유물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줬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우리와 중앙아시아, 우리와 서쪽, 특히 최근에 전쟁 공포 속에 휩싸여 있는 우크라이나, 여기는 우리와 깊은 연관이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확장이 되면은 인류 공동체가 되는 거죠. 관념적으로, 명분으로, 그리고 종교인들의 입을 빌어서 인류는 하나다, 이거 안 돼요. 보다 구체성을 띄워야 되는데, 그래도 역사학은 이렇게 시간과 특히 공간의 확장 연속성을 통해서 확인시켜 줄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궁극적으로 우주 내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예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불교식에서도 범화일이요, 또는 만물일체, 천지동군, 이게 다 그런 말이에요. 특별한 얘기가 아니라 언제부턴가 인류는 이런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각각의 문화권에 따라서 각각의 다른 기호를 통해서 각각 다른 식으로 표현했을 뿐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우주, 그리고 인간은 하나라는 겁니다. 이거 늘 자각을 해야 돼요. 원래가 그런 것이고. 여러분 보세요. 생명의 나무라는 것이 있죠. 생명의 나무, 에덴의 동산에 있는 나무도 마찬가지고요. 무화과죠. 그리고 동아시아에 있는 신단수, 당나무 신앙 다 마찬가지인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신앙의 결정체로서 존재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뿌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줄기로 와가지고 나누지만 맨 끝에 가면 수십만 장의 나뭇잎이 있지만 결국은 한 뿌리에서 나왔다는 것, 이거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늘 흔히 말하는 원시 미개부족이라든가 전 근대 종교 이런 데서는 반드시 이런 것들이 도형이 등장하는 거예요. 인간이 부단히 추구해온 것, 본능적이죠. 결국 모든 것은 하나라는 겁니다. 이거 종교인들이 얘기했지만 저는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더 확실히 보여줄 수 있다고 믿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을 수용 안 해도 상관이 없는데,
적어도 역사학자로서 역사학의 중요한 기능을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추후에 신역사학이 만약에 도래한다면은 동성을 막론하고 이런 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인식이 중요하잖아요. 어떤 사물을 봤을 때, 사건이 생겼을 때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는가. 이게 인식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단계를 표현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그냥 인식이라는 단어를 쓰죠. 특히 더 구체시키게 되면 깨달음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간의 일체성, 공간의 일체성, 시공의 일체성, 우주가 하나, 만물 일체, 이런 것들을 어떻게 깨달을 것인가. 방법, 메소드, 그리고 과정, 프로세스죠. 그렇죠?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걸 수행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역사에서는 하나하나 사실을 끄집어내서 확인하는 거예요. 100년 전에, 200년 전에, 1000년 전에, 10,000년 전에, 그리고 앞으로 추후에 이렇게 공간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사실을 꺼내서 확인하고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검증을 해요. 학자들이 하는 일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검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체험을 하는데 직접 체험은 아니지만 간접 체험이죠.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이론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학은 행동학이다. 이게 그거예요. 간접적으로 체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의 인식과 종교인들의 인식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역사학자, 종교학자를 빼놓고 나머지 특히 자연과학자들과는 인식의 차이가 엄청나게 있는 거죠. 불필요한 것 같지만 역사학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종교는 프로세스가 믿음이죠. 너 믿어라. 믿을 수밖에 없죠. 많은 사람들은 자율적이지 못해요. 능력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나은 존재에 자기를 의탁하는 거죠. 나쁜 말을 하게 되면 종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종교는 믿음을 통해서 접근에 들어가고요. 여기에는 당연한 것이겠지만 사실과 무관하기 때문에 논리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비논리적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 초논리란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특별한 현상들, 이거죠.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인식을 성공하는 거죠. 이게 전부 다 수행이고 어떤 믿음이죠. 믿음을 통해서. 근데 이거 필요해요. 왜? 모든 존재물들, 인간도 마찬가지로 불비, 즉 갖추지 못한 존재거든요. 당연히 그런 힘을 빌릴 필요가 있어요. 자, 속도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정도의 속도로 해서 그 목표를 달성할까? 종교는 수행이에요. 부단히 수행합니다. 모세가 광야에 갔습니다. 예수도 광야에 갔어요. 그리고 단군도 마찬가지로 산에 들어갑니다. 이게 전부 다 그래요. 또 바다로 나갑니다. 이게 전부 다 수행이거든요. 허다못해 우리는요, 고구려 조의선의 영향을 받았겠지만 신라의 화랑도도 명산, 대천, 유호, 산수, 이게 말이 딱 나. 이 8자 속에 수행을 자연 속에서 산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단순한 게 아니죠. 우리가 잘 모를 뿐이지 대단한 건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질적으로 비약을 해요. 이 질적 비약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힘들어요. 양질 전환인데요. 이거 특별한 건 아니에요. 마르크스가 이를테면 물리학에서의 물리 현상, 이걸 보면서 살짝 아이디어인데 양질 전환이라는 것이죠. 양쪽으로 축적이 되면 어느 순간에 리프에서 전환한다는 건데요. 왜? 부추전에 물이 끓을 때 한참 끓다 보면은 이것이 기체로 변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종교는 어느 순간에 갑자기 탁 트여져요. 이게 수행과 믿음을 통한 건데 역사는 그것이 아니라 꾸준히 공부하는 겁니다. 꾸준히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인식하면서 그리고 다시 실천하면서 재확인하고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는데 속도는 늦지만 강점이 있죠. 왜? 특정한 사람들, 선지자나 각자나 목자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고 필요한 믿음이 아니라 이거는 모두가 더불어서 같이 동일한 시대에 동일한 환경에서 사는 우리들 모두가 학교 교육을 통해서 가정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동네 교육을 통해서 같이 더불어서 움직이다 보니까 차별이 없는 거죠. 역사는 진보하는가? 저는 물음표를 일단 제기를 해요. 전반적으로 볼 때 역사는 진보한 건 분명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전체적 인간, 통일적 인간, 그 다음에 깨달음 얻은 인간이라면 역사는 진보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은 모든 인간들은 당대적 존재거든요. 40살, 60살, 80살, 100살 정도가 되는 거죠. 100살 정도 살더라도 역시 몰라요. 워낙 이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역사는 동일한 시대에 동일한 환경에 사는 사람들이 같이 가니까 자연스럽게 차별주의 적용해서 발전할 수가 있고
비교적 궁극에 가까운 상태로 갈 수가 있구나.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교육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역사와 종교의 만남 또는 차이점을 4가지 각도에서 살펴봤는데요. 추후에 기회가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많은 사례를 들어가면서 여러분과 이런 주제를 갖고 나누고 싶습니다. 다음에 역사 문학이란 만남, 이런 주제를 가지고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